안녕하세요. 여기는 과천중앙선관위 앞입니다. 저기 밖에서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은 ROTC가 하는 날이에요. 네, 돌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삼각대의 핵심 부분을 빼놓고 와서 안 꼽는 찐빵이라 손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행사위원장 최민영입니다. 충성!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이따가 주전 때 집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지 마시고 제가 다 봤습니다. 오늘 멸공관점 사장님께서는 가게를 접고 오셨네. 아이가 안녕하셔요. 일단 여기서 지금 못해. 나 오늘 안 갈 거야. 이거 좀 전체 잡고 일어서 이따가 해줄게. 굳게 돼요. 분열. 실경련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무 뒤에 있어요. 바로 큰 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하늘이 믿고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흡 경력대 총명이겠습니다. 일동 목령. 바로 전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혹시 추우십니까? 아니요. 아직 안 추우시죠? 예. 요즘 저 KBS에서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저 공정보도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번에 그때 뭐랬죠? 투표 관리 4인 날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선관위 사람들 진짜 찔립니다. 오늘 한번 ROTC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도록 아주 화끈하게 한번 집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입니다. 우리 저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고 계신 온화하지만 강직한 애국자 이동환 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동환 부회장님. 네. 순서를 모르고 계셨어요. 순서를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야, 다 이렇게 들었어. 다 이렇게 들었는데 형님 순서 아시죠? 순서 아시죠? 형님이 먼저라는 거. 그건 몰랐어. 아, 모르셨어요? 그럼 충성! 화이팅! 다시. 또 사실 이 선관위에서의 그 연사로서는 우리 김병태 회장님이나 전임 김재수 회장님이 아마 월등히 능숙하시고 잘 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 그냥 오늘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조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중간에 좀 상소리가 끼어도 혹시 선배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거 좀 약간 벗어납니다. 저는 안동의 양반 출신으로 평생을 욕이란 걸 사실 거의 안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2017년부터 집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TV나 신문을 보면 욕이 튀어나와서 참 본의 아니게 마누라를 놀라게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이게 우라통은 터지고 몇몇 분들처럼 저 중동에 많이 나오는 알죠, 그죠? 자폭탄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참 농계 누님도 생각나고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은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참 집회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 요청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 처참하게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선 저 자신도 그렇고 힘도 많이 빠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겠죠, 그죠? 예. 저 멋있는 의리한 건물 안에는 전국에 약 한 2,946명, 약 3,000명 가까이 선관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앞으로 차세대 이 선관위를 이끌어 나갈 9급부터 6급까지 젊은 친구들로 구성된 행복한 직장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행복한 직장이란 것은, 행복이란 단어 자체는 참 아름답고 도덕적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6년 온 나라를 뒤집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 이후도 그와 같은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양심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다 그럽니다. 헌법기관도 국민의 국민의 권리 밑에 있으며,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월급 받고 사무실 운영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그 모든 비용 1년에 1조를 쓴다는데, 그 비용이 자기들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개인이 좀 거출해서 만들었으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그래 했으면 국민들이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죠. 그리고 돈을 썼으면 그 돈에 대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감사를 받아서 목적대로 정당하게 썼느냐로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굳이
계속 선관위를 밀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거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장관과 핵심 공무원들이 사형을 받고 나머지 여러 사람이 교도소를 갔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내무부 산하 선거관리과입니다. 약 3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 300명이 선거 때가 되면 주로 이제 교육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들 모아서 단기교육을 시켜가지고 선거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때는 100% 수작업이었고 모든 게 수개표였습니다. 그때도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를 다 설치하고 3,000명 가까이가 하는데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몇 년 전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개표 과정에서 표 한 개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어요. 단 한 표도 이상한 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통 자체가 개함되어 가지고 뭔가 다른 장난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 21세기 이 선진국,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 합니다.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배출입 투표지가 나오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람 이름 안 보는 일장기가 나오고 그리고 투표용지가 삐딱하게 절단되어가 이게 무슨 장난친 건지 아니면 잘못 자른 찌그러인지 모르는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거를 아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냥 보고 아마 투표를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4월 15일 선거를 사전선거 2번, 본선거 그리고 그날 개표, 그 다음에 이번 2022 그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선거를 합쳐서 12번을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서 전부 발을 정자를 하면서 표시가 다 했는데 한 5% 정도만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한 이후에. 그러나 거의 95%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접어서 넣었고 그리고 또 그 현재 있으면서 접어서 넣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했는데 100장권이 수백 장, 수천 장 모여있으면 신권이 모여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선관위에서 대법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형상기억 쪽이라 했어요. 자, 혹시 여기 공대 재료공학과 출신 계세요? 기본적으로 형상기억 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수혜를 붙여가지고 그 성질이 되돌아가도록 열에 의해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건데 이 대한민국이 무슨 21세기, 22세기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형상기억 종이를 만듭니까? 이런 양아치 같은 참 쓰레기가 선관위 공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도 참 외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메아리가 없을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그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죠.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다가온 4월 10일 선거를 봤을 때 저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참 움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선거 관계하면 뭐 워낙 지금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더 이상 제가 언급하거나 뭐 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건 뭔가 하면 우리 여당 우파 내의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바로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그 두 당이 과연 제대로 합쳐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례대표로서
상당히 지지를 받아가서 그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이 연동형 주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 정당이 100% 지지를 받아도 50%밖에 못 가져가는 아주 요상한 겁니다. 바로 심상정이 말한 국민들은 몰라야 됩니다. 예? 아주 복잡한 겁니다. 어쨌든 전에는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끝까지 분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끝까지 가자!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죄송한데요. 원래 저 순서대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동환 회장님이 다 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초과하셨는데 다음 분부터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사입니다. 우리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조양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끼리 하니까는 차분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멜랑 대장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올려. 김유정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MC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양건입니다. 충성! 저도 오늘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집 근처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4년 전에 사전 선거는 안 했지만 사전 투표는 안 했지만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는 안 했지만 이틀간 그 동사무소 근처에서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서도 이거 국민의힘당이 크게 이겼구나. 그 당시 미통당이었죠. 그럼 제가 예상한 의석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비례대표 포함해갖고 그래서 비례대표 포함해갖고 한 160석에서 165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르신들도 전부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뭐 됐구나 싶어갖고 저는 이제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당일 투표하고 날 비례대표 포함해서 103석을 얻는 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상식밖에 예측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이놈들이 180석 얻는 것을 보고 제가 한 2, 3일간 몸도 누웠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게 딱 예상이 되니까 한 2, 3일간 몸도 누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달간 집중적으로 집회를 열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민경호 의원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국토본 쪽에서도 일도 하게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서도 뭐 그런 거에는 사실 제가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서도 어떻든 간에 책임감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게 애국 시민들 너무 잘 아시지만 숨기는 놈이 범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숨기는 놈이 바로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사전선거에서 어르신들이 줄만이 서 있는 것을 봤지만 사전선거만 개표했다라면은 2배를 넘는 민주당의 이 행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에서도 우파가 많이 투표합니다. 맞아요. 사전투표에서 참여하는 비중이 나이대가 50, 60, 7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중입니다. 그분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도 우파표가 많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민주당이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은 덜 기울이고 있지만 하위 10%니 20%니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3선, 4선, 5선 하면서 지역구를 다진 현역 의원들한테 듣보잡 놈들이 들어와서 이긴다는 것은 이 완전히 부정 경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당을 떠나서 이거를 인지수사를 해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작을 전 단계이고 부정선거의 전 단계가 우리가 여론조작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번 22일 날 후보 등록이 다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6.1 지방선거를 보고 또 어부지를 얻는 것을 보고 나서 이번 총선 의석수를 예상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정선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예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러 번 장동영 사무총장 얘기했지만 그 법에 나와 있는 투표관리관 사임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이 선관위 행태 완전히 숨기기의 범인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장동영 사무총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한테 사전투표를 독려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사인 사전투표인 선거인 명분 비치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우파국민 60%가 부정선거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투표관리관 사인과 사전선거의 명분 비치를 꼭 관철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관위 해체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국힘당이 이길 경우에 사전 선거 폐지는 법률로 얼마인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선관위 직원 반 이상은 감원 처리하고 축소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업자 만들고 한직으로 보내놓고 꽃보직에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더욱더 애국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난리를 치고 있고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들어오고 있고 이재명이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이재명이 살던 성남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남 삽니다. 이재명이를 6년 반 전에 성남 FC를 국회 소통관에서 최초로 기자회라고 고발한 당사자가 조양관입니다. 잘했다. 장영화 변호사가 고발장은 써줬지만 기자회견하고 고발한 건 조양관입니다. 잘했다. 그만큼 이재명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이석기 꾸mon이고 경기 동부연합하고 하고 있고 김미하고 후보 단일하면서 짝짝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실권자가 아니고 북의 지령을 받고 이석기의 지령을 받는 로봇일 뿐입니다. 앞으로 애국시민 여러분 조금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선관위 항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상종 대표가요. 지금 마포 쪽에 가서 한 놈 또 잡으려고 고발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제 그거 아.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아, 거기 올라가셔요. 저기. 거기 계단 같은데 올라가셔. 아, 그래? 자, 제가 지금 도태우 변호사 문제로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어떤 새끼가 또 사퇴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애가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친 후보자들이 것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근본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박주훈 변호사랑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빨리 좀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르신들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욕을 어디까지 하면 허락이 되는 겁니까?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나오는 대로 하시오. 자, 제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야, 선관위에 있는 직원 새끼들 있으면 잘 들어라. 나와 있는 새끼들 있으면. 야, 이 족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선관위 직원이라는 새끼들이 안에서 자격 특혜 채용이나 하는 새끼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관리 감독한다고 지랄이야? 어?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사람 새끼들이야? 왜 법대로 못하는데? 법대로 하려니까 뭐가 쫄리는 게 있는 거야? 어? 야, 선관위, 니네들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지? 경력직으로 니네들 몇 명을 뽑았는지도 모르지? 왜 새끼야 걔 쳐다보고 있지? 왜 고개 돌려? 니네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될 부패 집단이야. 폭파시켜야 돼요. 자, 지금 제가 2022년도부터 여기 있는 김세관을 비롯해서 사무총장을 고발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각하를 때리군요. 불송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금경 수사 조정권을 검수완박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5월경 다시 여기서 내부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그때 당시 박찬진, 송봉석, 그러니까 사무총장, 사무차장, 저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차관급. 우리가 이렇게 사무총장이라 그러면 얘네들 그냥 우리 시민단체 사무총장 뭐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얘네들이 마지못해 선관위에 부담을 주기 싫은 것처럼 해서 사퇴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체 감사, 즉 중앙선관위를 감사를 하고 있는 그 감사원이 행한 삼과입니다. 여기 이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 얘네들이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그러면서 감사 거부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자체 감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애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남부 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26일 국민 300명을 받아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경기남부 경찰청에서도 이 말도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아마 송봉석 수사 결과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거, 그 제가 수사 의뢰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검찰도 내가 못 믿어서 박찬지, 김세환을 해갖고 또 5, 6명을 갖다가 세종에 있는 애, 경남에 있는 애, 제주 선관위 애들 해가지고 제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는데 그게 경기남부 경찰청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했더니 자체 여기 어디야 선관위의 자체 감사 기록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것만 딱 하려 그러면 수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 다 썩어 빠져갖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4월 10일 결과에 4월 10일 총선에 앞서서 그 수사가 종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 종결도 못했더라고요. 왜냐? 왜일까? 비협조. 한번 생각.
그렇죠. 그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감사원의 제대로 된 수사 감사를 감사 조사에 응할까? 즉 지난 10월 10일 발표됐던 국정원에 대해서도 얘네는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고 국정원 언론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자, 이런 새끼가 과연 4월 10일 총선에 있어서 법대로 하자는 대한민국 행안부, 즉 행안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요구를 제대로 얘네들 받아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행안부 장관이 했던 다른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야 선관위 이 새끼들아, 자녀 채용 특혜 비리 온상인 선관위 이 새끼들아, 내가 진짜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욕을 속 시원하게 못하겠는데, 정말 이런 새끼들이 지금 우리들 몰래 어떠한 짓거리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 자식 새끼들 지방 공무원들 있던 걸 지낸 형식상 경력직으로 올려서 중앙 공무원으로 만든 이 부패 집단이 우리의 주권 행사를 관리 감독했었던 겁니다. 이런 애들이 선거 조작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런 새끼들이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 공직선거법대로 정한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거 대제해도 못할 망정에 이 새끼들은 끝까지 지금, 하여간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왜 도태우 변호사를 5.18 가지고 계속 엮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과연 5.18 때문일까? 아니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섰던 도태우일까? 저는 오히려 후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짝에 있는 새끼들이 집요하게 그 DNA를 못 버리는지 집요하게 도태우 변호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해줘. 자, 같이 일어나셔서 같은 목소리로. 국민주권 행사하는 선거 관리 감독 잘하라고 선관위 뽑아놨더니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중앙선관위는 즉시 해체하라! 해체하라! 쓰레기 부패 집단 중앙선관위 즉시 해체하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오사님 바란다. 앉지 마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저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서 뒤쪽으로 차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부패 시궁창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여시비 엉터리 여론조사 중지하라! 중지하라! 업무 추진비를 탕진한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요 앞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 선글라스 끼고 뭐 마스크 끼고 있는 분들 그분 말고 저 안에 있는 개새끼들한테 하는 건 얘기입니다. 큰 목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용 전문단체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해킹 전문 피해단체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야, 그러면 똑바로 해라 중앙선관위 개새끼들아. 선거법을 무시하는 중앙선관위 파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사전투표 폐지하라! 부정선거 수사하여 공명선거 실시하라!
여론조작 여심이를 지금 당장 수사하라! 수사하라! 선거조작 선관위를 지금 당장 수사하라! 부정부패 시궁창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자, 구호 마치고 앉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구호하면서 목소리를 너무 냈더니 그 다음날 노래 부르다가 목소리에 지장이 가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요. 쓸 때는 빼고. 자, 다음은 우리 ROTC가 난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출신입니다. 연설의 대가 원종상 대외협력 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요번에 대외협력 부회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아시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자유파 애국동지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필승! 네, 애국동지 여러분, 이제 4.20 총선이 4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좌도 필요 없고 우도 필요 없고 진보도 필요 없고 우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지지 수호 세력과 파기 세력뿐만 있을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파기 세력인 공산주의 추적 빨갱이들이 득실되던 해방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시립을 한 것이 제1건국전쟁이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종북 빨갱이들에게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 공무원, 경찰, 군대, 산하 정부기관 대부분이 점령당하여 심하게 종북으로 기울어진 이 판세에서 치러지는 4.10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기세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에게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모한 조직이 바로 총선을 총괄 관리하는 저 중앙선관위인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산하기관인 여론조사 12위원회와 함께 가장 공정하게 여론과 선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을 대로 썩어먹은 조직으로 밝혀졌으며 특정 지역 카르텔에 점령당하여 대놓고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하는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이 위헌적 사전선거 제도와 위법적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위헌적 사전선거와 위법적 선거관리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을 하였고 KBS에서 메인 뉴스 탑 뉴스로 지원 방송을 해왔지만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북 빨갱이 자유민주주의 파기 세력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요지부동으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투표도 본투표와 똑같이 동일한 선거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천을 촉구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된 선거 관리 한두 개 바로잡는다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막습니다. 사전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유연성 개선하여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갖고 위헌을 무릅쓰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투표율 제고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종북 빨갱이들이 원하는 전산 조작과 표 조작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의 온실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맞아요. 사전선거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선거 조작의 파이만 더 커질 뿐인 것입니다. 벌써. 그래서 위헌적 사전선거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헌적 사전선거 제도와 위법적 선거관리 규정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발버둥치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구호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실이 된 위헌적 사전선거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한 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감사합니다. 필승!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잠시만 말씀 좀 드리면요. 이 새끼들 퇴근 시간이 한 5시 한 50분에서 6시 한 15분 사이에 퇴근하거든요. 퇴근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요쪽에 한 반, 그다음에 반은 저쪽 건너가셔가지고 이거 저 앞에 피켓 들고요. 큰 소리로 천장문이 한번 구를 할 텐데 같이 한번 구를 해가지고 뒤에 비료를 한번 떨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을 안 아시겠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당히 깊숙한 부분을 파헤치는 우리 이치석 동지를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치석 동지 미안. 아니. 저 멀건 반점 사장님 오셨습니다. 머리 튀신 분이 누군가 하실 텐데요. 본인 소개 잠깐 하시면서 무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멸공 반점하는 아이러브 닉네임은 아이러브 트럼프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밖에 안 되는데 충전이 잘하네. 집에서는 잘 되는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 두개다 왔다 갔다. 아, 아.
제목 현재 대한민국의 꼬라지 시 멸공 반전 리틀 이태백检查不查犯罪人法院不审叛国贼警察欺弱怕恶鬼 집에서는 잘 弹压国民无天理 경찰 부사 범죄인하고 법은 불신 반국적한다. 경찰 기약 파악규하고 탄압 국민 무천리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 주권을 유린한 부정선거 범죄를 범행한 여기서 접속이 안 되네. 범죄 집단을 이게 안 맞나? 수사하지 아니하고 대담할 때.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법원은 만지면 이렇게 되고 누르면 안 되고. 만국과 세력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새로 사야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악한 세력은 두려워하고 약한 시민만 얕보며 괴롭히고 대한민국 원력 기관이라는 게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국민만 탄압하고 무시하니 도대체 하늘천 천리는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된장고추장,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주권을 강탈한 부정선거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 이미 18 다 꺼져라! 조작에 불과한데 이걸 정치라고 하고 있냐? 국민들은 너희들 절대 필요 없다! 헌법이 표시가 되고 하늘이 무너졌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는 사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동반의 보고는 수고하십니다. 마이크가 이지선 동지 목소리 좋죠? 네. 모시겠습니다. 행사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출근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여심위에서 하고 있는 거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순좌익이 15%라고 쳤을 때 매월 하는 여론조사에서 좌익 지지율 40%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본을 얼마나 조작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좌익이 15%예요. 15%인데 이 순수 좌익이 40%인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공직선거법에 보면 전화를 하려고 하는 표본의 30배를 요청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할 때
10,000개 정도의 표본으로 전화를 해서 1,000개 전후로 통화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0,000개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심위에 요청하는 전화번호의 수는 얼마까지냐 하면 10,000개의 30배인 30만 개입니다. 이 30만 개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3개 이동통신에다가 받을 때 30만 개를 받는단 말이죠. 30만 개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순수 빨갱이 투표한 자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30만 개 받았습니다. 30만 개 받아서 88,000개를 빼버리고 순수 빨갱이 그 88,000개를 딱 집어넣으면은 40%가 딱 지지율이 나옵니다. 제가 요 계산했는 거는 ROTC 그 상황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고영주 자유민주당 그 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고영주 대표가 왜 자기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자기들이 열심히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익들이 사전선거에 안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들의 그 득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동경대학 정경학부 정훈 교수의 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좌익을 찍는 그 동네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익을 찍은 그 동네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우익의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미통당 지지율이 약간 높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전선거하고 지지율은 득표율은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0만 건 중에서 88,000개만 섞으면 15%가 40%로 조작이 됩니다. 자, 퇴근합니다. 이놈 시키라! 관계 이 새끼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아직 퇴근 안 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간 새끼가 있구나. 옆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쪽으로 거기 안 나갈 거니까 옆으로 이쪽으로. 아유 새끼들. 야, 이게 보여야 되잖아, 쟤들한테. 자, 앞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옆으로 옆으로. 아니 저 옆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 앞에는 막지 마시고요. 앞에는 막지 마시고. 나가니까. 자, 거기 계신 분들 앞쪽으로 해. 네. 막지 마시고. 예. 국장님 아까. 예. 자, 앞에 이쪽으로 예, 많이 또 해. 예. 그 앞에 예. 조금 더 앞으로 예. 그쪽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더 앞으로. 예, 조금만 예. 앞으로. 예, 거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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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찰분들 너무 앞에 예. 너무 안 보이니까 막아서지 말고 사람들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예. 네, 예. 옆으로 좀 예. 네. 자, 마이크 하나 또 하나 잡아줄 사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행사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자, 부정선거 수사라, 부정선거 수사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세 번씩 구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하면은 사형이다 세 번씩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버스까지 나도 다 퇴근을 합니다. 퇴근할 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 분노한 국민들이 또다시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면은 반드시 범죄 집단을 해체하고 구속수사 부정선거 사행입니다. 부정선거 범죄 집단 하면은 수사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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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맞춰서 국민들이 분노한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들이 명령을 한다고 함께 해주십시오. 자, 여기요. 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집회와 시위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설도 중요합니다만 부정선거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난 부정선거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마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입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주권이 강탈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또다시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은 반드시 사형이라는 것을 준엄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하면은 사형이다. 함께 해주십시오.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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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후에 까만 강용차가 나올 것입니다. 상당히 최고 고위직입니다. 자, 나올 것입니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함께 자, 김용빈일 수도 있고 아무튼 최고의 강용차가 나옵니다. 까만 강용차가 나옵니다. 이때 함께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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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범죄 집단 하면은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하면은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범죄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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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범죄 집단 하면 수사하라. 범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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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자, 부정선거는 사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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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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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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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후에 그 선관위 가천 상습부등 등의 범죄 집단 강용 차량 버스가 나올 겁니다. 버스 나올 때 버스 한가닥 직원들이 타고 나옵니다. 범죄 집단 맞습니까?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 맞습니까? 범죄 집단은 반드시 국민들이 해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 집단 해체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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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들은 목이 터져라. 범죄 집단 수사하라. 범죄 집단 해체하라 하는데, 자,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있긴 합니까? 다 드러난 부정선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각성하고 부정선거 즉각 수사라. 부정선거 즉각 수사라. 수사라. 부정선거 즉각 수사라. 부정선거 즉각 수사라. 부정선거 즉각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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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이다. 자, 가천경찰청
자, 증거를 다 갖다 내고 해도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천경찰서 각성하십시오.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수사를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 장관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부정선거 다 한패입니다. 국민 장관으로 갈아엎자! 국민 장관으로 갈아엎자! 국민 장관으로 갈아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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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부정선거 적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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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적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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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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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수사하라! 또다시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면 국민들은 국민 봉기로 이 가천 상습 부정선거인 범죄 집단을 타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까지 국민 주권 강탈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 노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관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관이다. 부정선거로 모든 권력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관이다. 맞습니까? 수사하고 싶어하는 경찰은 나오십니다. 자, 버스 나옵니다. 부정선거가 사이다. 부정선거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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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마치는 아니고요. 자, 버스 나갔으니까 자,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연설하면 되잖아. 아니 사람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관이다. 황혜준님 안녕하세요. 모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조정하는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오늘 제가 중요한 핵심 부분을 빼놓고 와갖고 마침 자유세상님이 또 한쪽을 양보해서 했고 또 어쨌든 그래서 고맙잖아요. 또 배터리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자유세상님 구독 부탁합니다. 식사를 하고 가세요. 식사 다 저기 준비해놨는데 그냥 가시면은 식사 남거든요. 그 과천역 2번 출구에 가시면은
정부 과천청사역, 예, 과천청사역. 여기 하늘님이 내가 아는 하늘님인가? 국민의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1층에 가면은 오랜만. 공룡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공룡식당. 집회 끝난 거 아니고요. 아직 저 집에 안 보냅니다. 예, 아직 집에 안 보냅니다. 오늘 의자 걷지 말고요. 자, 이제 선생님도 가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한 10분만. 예. 오늘 저 원래 그 연설을 하시기로 여기 강호식 명예위원도 하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김정일 의원님 국민세 전달도 하고 부탁기로 하셨는데 지금 시간 하기에는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저 오늘 저 공식 저 일정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전체 일어나가지고요. 선구자 노래 하나만 하고 같이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자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UX mode. 자,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선구자 노래 한번 같이 부르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전 부름서는 홀로 들어갔어도 한 줄기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자유세상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같이 한번 모이시죠. 네, 오늘은 9시 진격에 나와. 자, 내일 또 집회로 시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3월 말까지 평일 오후 4시부터 한다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5시부터 4시부터 집회를 해서 5시부터 6시 반까지 평일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핵심 빼놓고 갖고 손으로 잡고 하기는 힘들었는데 또 우리 자유세상님이 도와주셔서 여기다 얹혀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